즐거운 한국어 초급 1-16과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까요? 읍시다. 으니까 을게요. 그래서 뭔가를 제안하고 그거에 답을 하고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자기 약속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 동사 다음에 을까요? 동사 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눠요. 나트시죠? 우리 내일 마트 갈까요? 을까요? 가다 갈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기죠? 그러니까 윤미 씨가 좋아요. 오후에 여기서 만납시다. 읍시다. 만납시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제안하는 거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마트 갈까요? 좋아요. 오후에 여기서 만납시다. 자,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받침이 있어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임이나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보다, 만나다 이런 거예요. 또 앉다, 먹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동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을까요 형태는 보다 다 띄고 리을까요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다 밑에 받침 없으니까 볼까요? 만나다 요 다 띄고 여기 만날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네 제안했으니까 네 만납시다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읍시다 이 형태입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비읍시다예요. 리을까요고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말 보다 만나다는 봅시다 볼까요? 봅시다. 만날까요? 만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받침이 있을 때는 이 다를 띄고 그대로 리을 자음이 연달아 나오면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맥에 이 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까요? 하고 리을까요로 붙이죠? 앉을까요? 먹다, 먹을까요? 그랬더니 앉을까요? 네, 앉읍시다. 먹을까요? 먹읍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동사가 있어요. 만들다, 다를 띄고 나니까 이 받침에 리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주의해야 되죠. 만들을까요? 여기 받침이 있다고 해서 을까요가 아니라 리을이 없어져요. 그리고 같은 모음끼리는 이렇게 돼서 만들까요? 리을이 없어진다고 하고 바로 없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리을까요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만듭시다. 만들읍시다가 아니에요. 만듭시다. 이렇게 돼요. 요거 받침이 리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듭시다. 비읍시다를 붙이는 것. 요거에 해당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리을로 변하지 어떨 때? 모음이 올 때. 들을까요? 드득까요가 아니죠? 이 발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들을까요? 네, 들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받침이 있을 때 보다 볼까요? 만나다 만날까요? 보다 봅시다. 만나다 만납시다. 근데 받침이 있을 때는 으가 들어와요. 앉을까요? 먹을까요? 앉읍시다. 먹읍시다. 으가 들어옵니다. 다. 여기 으가 있는 거는 받침이 있을 경우예요. 그런데 리을 탈락 동사는 받침이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형태를 가는 거예요. 만들까요? 만듭시다.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은 이게 모음이 올 때 변하니까 들을까요? 들읍시다. 원래는 디귿이지만 이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 듣고 듣지 이럴 때는 변하지 않지만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올 때는 리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언제 영화 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에 봅시다. 언제? 토요일에. 의문사가 나오고 있네요. 시간에 토요일에 봅시다. 같이 밥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좋아요. 여기도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먹을까요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똑같은 형태예요. 볼까요? 봅시다. 우리 영화 볼까요? 영화 봅시다. 책을 읽을까요? 책을 읽읍시다.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좀 약간 문법 그 제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사죠? 형용사는 안 써요. 서술어의 형용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안할 때는 이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래요? 상태라든가 성질인데 어떤 상태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을까요? 이럴 때는 제안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이런 건 제안이 아니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일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셸 씨, 이 사람이 3인칭이에요. 나 할 땐 1인칭이에요. 나 혼자 살 때는 혼자서도 살 수 있죠? 1인칭입니다. 너는 뭐야? 2인칭이에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인칭으로 그예요. 그가 어디에 갈까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의 의미예요. 미셸 씨가 오늘 그 영화 보러 갈까요? 미셸 씨가 올까요? 이런 건 뭐라고요? 추측이에요. 미셸 씨 그라고 말할 때는 내가 거기 갈까요? 이런 거는 가능하죠? 3인칭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거기 가겠어요? 오겠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인칭 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용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안은 어떤 속성이나 상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형용사를 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을까요? 이럴 때 을까요는 추측의 의미, 또 여기 3인칭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읍시다가 있어요. 을까요? 하면 답을 이렇게 하죠. 얘도 형용사와 쓰이지 않아요. 얘랑 짝으로.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읍시다. 재미있다고 어떤 성질이나 상태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씁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부지런해집시다. 우리 모두 정직해집시다. 우리 모두 청소를 잘합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공공의 대중한테 어떤 제안 비슷하면서도 다짐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약간 관용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일칠 경우 얘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얘도. 이거랑 똑같으죠? 미셸 씨가 어디에 갑시다. 마트에 갑시다. 답을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쓰지 않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제안하고 답하고 이렇게 호응하고 그럴 때 3일칭은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뭐뭐 합시다 이렇게는 쓰지만 그 사람 저쪽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거나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높은 사람 할 때는 쓰지 않아요. 선생님 같이 갑시다. 우리 다문화 학습자님도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우리보다 연장자라든가 높임을 받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상사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동료들한테는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거에 대해서 격식적인 자리에서 대답으로 쓰입니다. 지금 갈까요? 네, 가십시다. 읍시다인데 시다 이렇게 되죠. 가십시다. 이럴 때 쓴다는 거야. 그런데 부정을 할 때는 아니요. 지금 가지 맙시다. 지금 갈까요? 아니요. 비가 오니까 지금 가지 맙시다. 이럴 때 지 맙시다. 지 말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굳이 제약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걸 좀 유의해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제한하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동작 이런 거죠. 상태나 성질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 쓰이지 않고 제3인칭 3인칭은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도 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제한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도 당연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자한테는 쓰지 않는 거. 관용적으로는 이렇게 형용사지만 일부 형용사 부지런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는 동작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용사가 안 쓰인다 그랬지만 이런 경우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좀 더 깨끗하게 합시다. 환경을 노력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활용을 해볼게요. 에디씨는 자가시야 주말에 만나려고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음식, 할 일. 이거는 의문사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날짜에 만나요? 무슨 요일에 만나요? 여기는 무슨 요일이 되겠네요. 요일. 둘 중에 아무거나 대답을 하면 되겠죠? 우리 무슨 요일에 만날까요? 에디씨하고 자가씨가 대답을 합니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날짜는 언제에 이렇게 씁니다. 이걸 보고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뭐예요?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요일? 언제? 언제는 뭐예요? 몇 시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을 하면 돼요. 언제 만날까요? 네, 5시에 만납시다. 6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을까요? 비읍시다. 이거를 다 활용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3번. 이번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자 무슨, 언제 이런 건 다 뭐예요? 의문사입니다. 내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만납시다. 지하철 앞에서 에서가 되죠? 앞에서 연음이 됩니다. 4번.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다 되겠죠? 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읍시다. 햄버거를 먹읍시다. 그쵸? 그래서 비읍시다, 읍시다. 먹다 받침이 있으니까 읍시다가 됐어요. 나머지는 만나다니까 비읍시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엇을 할까요? 그치? 어떤 일을 할까요? 이래도 되지만 무엇을 할까요? 영화를 보러 갑시다. 영화를 봅시다. 보러 가다도 안 해도 돼. 여기는 노래방에 가다는 있지만 영화를 봅시다. 노래방에 갑시다. 공원에서 걷다니까 걸읍시다. 디귿 불규칙에다가 읍시다가 이렇게 됐죠? 네, 연습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 표는 두 개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132, 133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요. 연결이 좀 되는 게 좋겠어요. 가다, 갈까요? 보다, 여기는 자, 쭉 보겠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가다, 보다, 만나다, 등산하다, 사다, 자다. 어디에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라는 어미를 떼고 나면 없어요. 가, 보, 나, 하, 사, 자. 이건 뭐 다 리을가를 붙여주면 돼. 갈까요? 볼까요? 만날까요? 등산할까요? 살까요? 잘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으가 붙어요. 을까요가 돼. 먹을까요? 앉을까요? 닫을까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리을이 나왔을 땐 리을이 탈락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처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들을까요가 아니고 만들까요 이렇게 돼요. 줍다의 비읍 불규칙입니다. 비읍이 우로 변해요. 주, 우, 을 이게 우하고 을하고는 같은 성질의 모음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주을까요? 걷다, 걸을까요? 을까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까요가 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을까요? 닫을까요? 여기만 주의하면 되겠죠? 리을이 탈락되면서 얘처럼 만들까요? 이렇게 됩니다. 주울까요? 얘는 걸을까요? 주우어서 주울입니다. 주울. 주을까요가 아니라 주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울까요? 이렇게 돼요. 네, 여기 주의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읍시다. 주읍시다가 아니에요. 오우 할 때 그걸로 변해서 그런 거야. 자, 여기도 똑같으죠? 을까요? 읍시다.
을까요? 읍시다. 변하는 거. 받침이 없는 동사, 받침이 있는 동사입니다. 가다, 갑시다. 비읍시다만 붙였어요. 보이죠? 만납시다. 청소합시다. 기다립시다. 쉽시다. 비읍, 쉬다. 다 동사입니다. 먹읍시다. 받침이 있어서 그래요. 읽읍시다. 닫읍시다. 여기는 불규칙. 만들다 리을이 탈락되고 만듭시다. 얘처럼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주웁시다. 웁입니다. 웁. 얘도 지금 뭉개져서 안 보이지만 울까예요. 걷다 걸읍시다.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리을 탈락 요 경우를 잘 보라고 이런 표시가 붙은 거예요. 별표 같은 거. 자, 넘어갑니다. 대화를 완성하세요. 이번엔 32쪽에 을까요에 관한 연습이에요. 우리 같이 부산에 갈까요? 네, 좋아요. 부산에 갑시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뭐가 들어갈까요? 답을 먼저 보면 되겠죠? 네, 오랜만에 외식해요 하니까 얘를 인정하면서 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여 뒤 답을 보고 합니다. 부산에 갈까요? 부산에 갑시다. 외식할까요? 외식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외식할까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 좀 어떻게 물어보죠? 네, 앉읍시다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앉을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내일 에디씨 생일이에요. 같이 케이크를 여기가 뒤에 나와 있죠? 만들까요? 좋아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은 만들까요? 근데 얘가 아까 리을 탈락이니까 만들을까요가 아니라 만들까요? 이걸 주의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사진을 여기 보면 된다 그랬죠? 찍을까요? 경치가 좋은데 여기서 찍을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요. 저기에서 찍읍시다. 그쵸?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청하거나 또는 아니면 답을 하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찍어요? 아니요. 저기서 찍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같이 영화?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까요에 대한 연습,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읍시다에 대한 대화 연습을 하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이건 의문사도 같이 따라오네요. 토요일 10시에 만납시다. 이 10시에 언제, 이건 시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기를 보고 이제 여기 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녁 식사할까요?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합시다. 이래도 되고 회사 근처에서 식사합시다.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회사 근처에서 식사합시다.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불고기를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읍시다. 우리 무슨 운동을 배울까요? 여기가 주안점이죠. 태권도를 배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대사관에 어떻게 갈까요? 방법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요. 이런 교통수단을 이거를 타고 갑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타고 갑시다. 그쵸? 지하철에 타고 갑시다. 언제 만날까요? 시간이니까. 수요일에 만납시다. 수업 후에 무엇을 할까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읍시다. 점심을 합시다. 이래도 돼요. 먹읍시다. 이래도 되고 합시다. 이래도 되죠. 자, 만들다는 리을이 탈락되는 동사니까 만들읍시다가 아니라 만듭시다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문은 가지 맙시다. 지 맙시다. 지 말다가 됩니다. 안 갑시다가 하면 안 돼요. 가지 맙시다.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안부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 총동원해서 지금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 이 경우는 뒤의 내용에 대한, 뒤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 원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으니까 얘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자, 어떤 형태를 보겠습니다. 가다, 가니까
니까를 붙여줘요. 보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니까 경치가 아주 좋더라. 뭐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또 이럴 때 니까예요. 뒤에 얘기에 대한 이유 이런 거예요. 먹으니까 배부르다. 먹다 으니까가 돼요. 으니까 있다 있으니까. 자 어때요? 받침이 있을 땐 으니까예요. 있다 없다는 이게 형용사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동작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형용사가 돼요.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돕다 도우니까. 항상 우가 온다 그랬죠. 도우니까. 비읍 불규칙. 리을 탈락은 아까 만들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멀다. 여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머니까 이렇게 얘처럼 뒤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디귿 불규칙 듣다 들으니까 이제 많이 봐서 익숙해져. 가다 가니까 보다 보니까 먹다 먹으니까 있다 있으니까 돕다 도우니까 멀다 머니까 듣다 들으니까 멀다. 거기가 너무 머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어떨 때 머니까입니다. 멀으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예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된다는 얘기죠. 뒤에 내용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일찍 집에 가세요. 아프니까. 왜? 아프니까. 일찍 조퇴하고 집에 가서 뭐 병원에 가던가 쉬던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유입니다. 니까가 뭐라고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받침이 없는 동사나 이런 경우는 가니까 보니까. 받침이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많으니까. 이거는 뭐 있다 많다는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대화를 볼까요? 에디 씨가 얘기합니다. 나레카 씨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이제 이 호칭은 다 생략됐어요. 영화 보러 가자고 지금 그러죠?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유지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요. 그래서 니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니까, 으니까. 자, 이것도 문법 제약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절 뒷절이 주어가 같아도 달라도 된다.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으니까 이제 볼게요. 저는 책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책을 읽는 사람도 저, 기분 좋은 사람도 저. 이래도 상관없어요. 니까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달라도 돼요. 아들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아들인데 기분 좋은 거는 저예요. 이렇게 주어가 달라도 주어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니까를 이유지만 니까를 안 쓰고 어서를 써요. 만나서 반가워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히 많이 쓰죠. 만나서 반가워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유가 니까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럴 때 관용적으로 인사말 이런 거 할 때 어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는 니까를 사용해요. 회사원이니까 뭐 연봉이 얼마나 넘지. 주부니까 그런 거 요리를 잘하지.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다 아니다는 뭐라고요? 니까를 사용해. 니까. 관용적인 표현에는 어서 아서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니까하고 어서 아서는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뭐에 대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말을 쓰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니까는 문장 종결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 주어도 뭐 달라도 되고 좀 자유롭게 쓴다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공부하세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공부합시다. 어떤 뭐 합시다 이렇게 청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약간의 부드러운 명령을 해도 되죠. 공부해라 이렇게도 명령이지만 공부하세요 이런 것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제약이 없는 게 으니까예요. 니까예요. 근데 과거랑도 결합할 수 있어요. 옛날에 꽃을 제했으니까 꽃을 샀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계속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말할 때 주관적인 거가 뭐예요?
내 생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거야. 특정 사람만 하는 게 주관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는 객관적, 일반적, 보편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집에 빨리 가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가자고 독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배가 안 고파요. 이런 경우에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 관용적인 표현에 아까 니까 안 쓴다 그랬죠? 만나니까 반다 이런 거 안 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만나서 반가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엇과 결합하지 않아요. 얘는요. 꽃을 좋아해서 꽃을 사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좋아했으니까 꽃을 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거, 아까 이거는 주관적인 건데 이거 일반적인 거. 교통사고가 나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나만 교통사고가 아니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다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아서 어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편적일 때는 아서 어서, 주관적일 거는 니까 이렇게 씁니다. 과거랑도 결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이제 보세요. 청하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일이 시험이어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공부합시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문은 하세요. 해라 이런 거죠. 내일이 시험이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도 말 안 해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공부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모국어니까 쓰는데 우리 다문학자들은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거를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쉬운 문법 사항이지만 이런 데서 아마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꾸 많이 읽고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활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법. 으니까는 언제라고요? 이유, 근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썼어요. 이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이유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합시다. 제안하는 거죠. 비읍시다. 을까요? 비읍시다. 그 형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을까요? 합시다에다가 니까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이거를 따라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합시다. 되나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쉽시다. 방이 더러우니까 우니까 그래야 되죠? 이거는 더럽다 비읍불규칙. 청소합시다. 날씨가 추우니까 얘도 비읍불규칙이죠? 추우니까 집에 있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합시다. 좋아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쉽시다. 좋아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방이 더러우니까 청소합시다. 좋아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 있읍시다. 읍시다. 이건 읍시다가 잘못 써진 형태. 읍이네, 읍. 있읍시다. 습시다가 아니라 읍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자세히 못 봤네요. 이거 읍입니다. 읍. 됐나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를 이제 또 단순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받침이 없는 것들, 받침이 있는 것들.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가다 가니까, 오다 오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아프니까. 자, 바쁘다, 피곤하다, 아프다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동작이 아니에요. 이유를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니까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연필이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뭘 사야 되겠어요. 힘드니까. 자, 리을 탈락됩니다. 힘드니까. 더우니까. 들으니까. 답을 안 썼네요. 한번 볼까요? 오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아프니까. 여기는요.
없으니까 힘드니까입니다. 힘들으니까 아니에요. 힘드니까 더우니까 들으니까. 되셨죠? 불규칙도 다 하실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문장을 연결해요. 원인과 이유, 제한. 계속 연습인데 우선 줄긋기를 해볼까요? 연결을. 맛있는 식당을 아니까 식당에 갑시다. 시장이 싸니까 어디에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삽시다가 되겠죠?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날까요?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화는 어제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봅시다. 자, 그럼 자, 여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아니까죠? 식당에 같이 갑시다. 그게 여기 첫 번째 나를 따라하시오 하고 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장이 싸니까, 니까가 되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까요? 이것도 리을까요? 이것도 제한입니다. 뭐 봅시다 이런 것도 제한이지만 합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제한이에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날까요? 그래서 요런 게 제한입니다. 리을까요? 리을까요? 만나다 만날까요? 니까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어제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봅시다. 비읍시다도 제한입니다. 봤으니까, 보았으니까의 줄어든 말이에요. 봤다, 보았다 이게 줄어든 말이죠. 그래서 니까에는 형용사도 씁니다. 싸다, 바쁘다 이런 건 뭐예요? 형용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adjective 이것도 가능합니다. 서술어에서. 자, 문장을 보고 완성하세요. 언제 만날까요? 근데 여기서는 문장을 봐야 되죠. 문제를 봐야 되죠. 1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생일이 사만나. 그 미셸 시대 아이인가요? 생일이에요. 내일 아이 생일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왔죠? 이거는 의문사를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파티를 엽시다. 아니면 뭐 케이크를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이 생일이니까, 이니까가 나오죠? 이유와 제안을 합니다. 이유와 제안이니까 엽시다, 뭐 합시다, 만듭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할까요? 방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더러우니까 비읍 불규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길이 너무 막혀요. 어떻게 할까요? 길이 너무 막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막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갑시다. 뭐 지하철을 탑시다 이렇게 됐죠. 지하철을 탈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까요? 합시다 이렇게 돼요. 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유의 제한과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3. 을게요. 이거는 약속이나 의지래요. 자, 어떤 건가 볼게요. 여기 사만나 숙제했어? 지금 이 필리핀 저기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딸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할게요. 지금 할게요. 리을게요. 엄마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할게요. 리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게요를 지금 공부할 겁니다. 받침이 없어요. 가다 마시다는 그냥 바로 밑에다 리을게요. 마시켜서 가다 갈게요. 마시다 마실게요. 이렇게 되지만 받침이 있을 경우는 을게요.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읽을게요. 찾을게요. 이렇게 되고 비읍 불규칙은 돕다 비읍이니까 도울게요. 디귿은 걸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거는 받침이 없는 경우, 받침이 있는 경우, 가다 갈게요, 읽다 읽을게요. 여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저녁에 전화하세요. 네, 꼭 전화할게요. 제가 청소할게요. 할게요. 미래, 앞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꼭 전화할게요. 저녁에 전화하세요. 네, 꼭 전화할게요. 제가 뭐 미래의 표현이에요. 미래. 그런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얘는 형용사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약속하는데 어떤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동사와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예쁠게요. 어떻게 예쁘나요? 물론 뭐 자기가 꾸며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지 어떤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쓸 수 없고요. 인식, 심리, 동사 이런 거 있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동사 쓸 수 없다. 바로 여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질 이거는 형용사지만 동사 중에도 이런 알다, 모르다 뭐 이런 거 인식이죠. 깨닫는 거, 심리, 뭐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알게요. 내가 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사긴 하지만 이런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지는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할게요, 싫어할게,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 이런 거 있죠. 좋다 하고 좋아하다 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사 함께 쓸 수 없다. 이렇게 리을 계열을 쓸 수 없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칭 주어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약속을 저 사람이 너하고 그 사람은 약속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나만인 거야. 제가 커피를 살게요. 이제 너가 커피를 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당신이 커피를 살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석궁 씨가 커피를 살게. 이건 석궁 씨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 3인칭 주어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1인칭, 나, 너, 상대방은 2인칭, 석훈, 그 사람은 3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렵나요? 예문을 보면 됩니다. 저, 좀 높여서 하죠? 제가 커피 살게 이렇게 말하지 네가 커피 살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할 경우 외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럴 땐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연습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상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는 항상 메모하세요. 왜냐하면 메모를 해야지 이게 남지 말로만 한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잖아. 잊게 돼요. 그래서 꼭 메모할게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쵸?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청하는 거죠. 상사하니까 네 도와드릴게요. 추우니까 문을 꼭 닫으세요. 그렇게 할게. 이건 여기 그렇게 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닫을게요 이래도 되지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내일 회사 8시까지 오세요. 네, 8시 전에 올게요. 까지 오라 그랬는데 미리 오겠다는 거 직거리잖아요. 높은 사람 거기에 상사의 명령에 좀 더 잘 해야 되려면 그 전에 오겠다는 얘기예요. 퇴근 전에 물건을 정리하세요. 네, 꼭 정리할게요. 할게요는 바로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메모하세요. 이거는 부드러운 부탁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도와주세요. 닫으세요. 오세요. 정리. 그렇다고 메모해. 도와줘. 닫아. 와. 이렇게 진짜 그런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탁. 명령과 부탁은 비슷한데 얘는 좀 더 완곡하게 좀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는 거죠. 네, 꼭 메모할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8시 전에 올게요. 꼭 정리할게요. 네, 이거 제가 했습니다. 네, 꼭 메모할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8시 전에 올게요. 꼭 정리할게요. 자, 언제라고요? 미래에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애는 그냥 밑에다가 갈게요, 마실게요, 할게요, 살게요 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먹을게요, 을게요가 돼. 먹을게요, 앉을게요, 팔게요는 어떻게 돼요?
팔을게요가 아니라 리을이니까 리을이 탈락되고 얘처럼 리을게요. 팔게요 이렇게 돼요. 주울게요. 걸을게요. 우리 많이 해서 이제 알겠죠? 팔게요. 리을 탈락되는 거 비읍불규칙, 디귿불규칙 됐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가다, 닫다, 먹다, 닫다,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보기에 주어졌어요. 자, 예문이 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시계 알람이 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쁘면 먼저 가세요. 네, 죄송해요. 저 먼저 갈게요. 빠이빠이 하고 가죠? 갈게요. 추우니까 창문 좀 닫을까요? 닫아주실래요? 이런 거죠? 부탁이었어요. 제가 닫을게요. 네, 3번 가겠습니다. 뭐 먹을까요? 저는 비빔밥을 먹을게요. 누가 호텔을 예약할 거예요? 제가 예약할 거예요. 제가 예약할게요. 또는 제가 호텔을 예약해. 앞에 굳이 호텔을 자를 안 써도 돼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기 때문에. 자, 좀 전에 했었죠? 2, 3인칭은 안 된대요. 그래서 친구가 갈게. 이건 3인칭이에요. 친구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안 돼요. 그래서 1인칭은 됩니다. 제가 갈게요. 우리가 갈게요. 저희. 이거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이거 1인칭의 복수예요. 나 혼자. 제가 갈게요.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가 갈게요. 상대방한테 자기를 낮추면서 저희가 갈게요. 누가 여기 어디 갈 사람?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쓴다는 건데 2, 3인칭. 네가 갈게요. 당신이 갈게요. 또는 3인칭 친구가 갈게요. 뭐 미셸 씨가 갈게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 아까 좀 전에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죠? 맨 처음에 어떤 문법 배웠나? 첫 번째는 을까요? 읍시다. 물어보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그럼 네,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면 갑시다도 어떤 제안일 수 있어요. 우리 청소합시다. 뭐 좀 더 깨끗해집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을게요 말고 니까도 있었어요. 뭐뭐 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죠? 뭐뭐니까 으니까 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읍시다. 아까 을까요? 읍시다. 그 다음에 으니까 또 제가 할게요. 리을게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모음이 나오는 경우, 으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모음이래. 받침이 있는 경우는 으가 들어갔어요. 동사나 형용사에. 근데 받침이 없는 건 어땠어요? 뭐 가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받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리을게요. 뭐 비읍시다. 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뭐 제안하는 거, 이유, 또 약속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제목은 뭐나요? 이 단원의 제목은 영화를 보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갑시다 하고 제안하면서 나는 이제 이유를 말해요. 바쁘니까 내일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방이 어지러져 있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사만 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과의 문법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